안녕하세요. 저는 한창 사춘기인 아들과 어머니와 단촐한 세 식구로 지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20대 시절 남편을 만나고 정부치고 산 게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남편도 제 곁에 없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벌써 40 나이가 다 되었네요. 예전에 뭘 몰랐을 때는 40 나이면 꺾여가는 나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그 나이가 되어보니 너무 한창 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지금은 제 사업을 꾸리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청춘이라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오히려 20대 시절보다 훨씬 더 의욕 넘치게 살고 있지만 제게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업자가 되신 어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월급 받아먹는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나 돈 때문에 별별 일을 다 겪었고 남편과 살면서도 참 고생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고된 일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전부였던 제가 가게를 운영하며 더 이상 돈 걱정 없는 형편이 되었으니 어쩌면 기적이 찾아와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게 찾아와 준 그 기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 사정 이야기를 하려면 저의 어릴 적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어릴 적 기억이라면 다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어린 시절에는 부모라는 존재가 아이에게 전부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엄마를 따르는 게 아이들의 본성이겠죠. 하지만 저는 사실 엄마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일찍 버림받아 엄마와 떨어져 지내다 보니 저로서도 그런 여자는 평생 잊고 살 정도였으니까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저희 집은 참 가난했었습니다. 달동네에 위치해 슬레이트 지붕을 덮은 초라한 집에 살며 늘 끼니 걱정, 돈 걱정을 해야 했으니까요. 엄마가 매번 짜증스러운 얼굴로 돈 10원까지 계산해 장을 보실 때면 저는 과자 한 봉지 사달라 떼를 쓰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돈 때문에 참 많이 싸우셨고 엄마는 돈 때문에 이웃들과 싸우기도 하셨어요.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분란이 생긴다는 걸 어려서부터 깨우쳤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더 무서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실 정도로 참 열심히 사셨지만 한 번도 큰 돈을 만져본 적은 없으셨어요. 늘 새벽 일찍 일어나가 저녁 늦게나 돌아오시던 아버지는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일용직 노동자이셨습니다. 어릴 적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형편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평생 그 고생을 하셔야 했죠. 돈 없어서 못 배우고 못 배워서 돈 못 버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도 아버지는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 덕분에 그나마 저희 식구들이 배 골치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달리 고정 직업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참 변수 많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직업이 없어 허탕을 치고 들어오셨고 일하다가 다치는 일이라도 있으면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오셔야 했습니다. 다치셔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온몸에 연고만 바르시는 게 아버지 처방의 전부였어요. 보통 친구들은 아버지 냄새라 하면 목욕탕 스킨 냄새를 떠올리던데 저는 지금도 아버지를 떠올리면 아버지 몸을 떠나지 않았던 그 파스와 양 냄새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열심히 사셨는데도 돈을 주지 못하신 게 아버지 탓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엄마는 능력은 없어도 다정하고 정 많으신 아버지를 매번 구박하고 무시하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늘 죄인 된 심정으로 대꾸 한번 하지 못하셨어요. 싸움이라 해도 늘 엄마의 일방적인 분풀이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는 가난이 지긋지긋하다며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저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둘 다 비슷한 형편에 결혼했으니 마음 맞춰 열심히 살면 될 것을. 제 엄마라는 여자는 불평, 불만만 늘어놓다가 결국 자식까지 버리고 떠나버렸네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저도 아이를 낳아봤지만 그 여자를 평생 가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이런 반구 없이 집을 나가버린 이유로 저는 아버지와 단 둘이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엄마가 왜 집을 나갔는지도 모르고 매일 엄마 보고 싶다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저희 아버지는 어린 자식을 안쓰러워하면서 저를 보며 매번 속상해하셨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고 아빠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던 건지 어린아이 보기 안 좋다고 집에서는 절대 술도 안 드시던 아버지가 저를 재우던 새벽마다 술을 한 사발씩 들이키신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힘들까봐 엄마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엄마가 돈 때문에 집에 나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여자를 원망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저는 엄마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면 화를 내야겠다는 마음을 늘 품고 살았으니까요. 사실은 저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엄마 빈자리를 늘 그리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남은 사람은 여전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어린 딸을 기르시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 저도 다 커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제 걱정에 늘 불안해하셨고 매일같이 이웃집에 사정을 하며 저를 맡기고 일을 나가시곤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자란 뒤로는 혼자 있을 수 있었고 아버지 식사를 챙겨드리긴 했지만 아버지는 제가 나이를 먹어 시집을 갈 때까지 늘 걱정하시며 어린아이 취급을 하셨어요. 그렇게 자식을 끔찍이 생각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는 나름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난한 저희 집 형편은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았고 저는 어려서부터 제 할 일을 알아서 찾아하며 일찍 처리되게 되었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동네 아주머니들 따라 인형 눈 달고 봉투 접는 부업을 하기도 했으니 제가 봐도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다 싶습니다. 그런 저희 집 사정에 제가 학원에 다닐 형편도 공부에 관심을 쏟을 만한 상황도 되지 못했지만 저는 혼자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뤄드리고 싶은 마음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험을 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날 저희 아버지가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갔더라면 얼마나 더 좋아하셨을까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까지만 만족을 해야 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3년을 무사히 마친 뒤 곧바로 공장에 취직을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졸이셨던 아버지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셨고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아버지 때문에 저희 두 식구는 늘 돈 걱정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통장 잔고에 얼마 이상 지켜본 적이 없었고 어쩌다 한 번씩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니거나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생이 지긋지긋해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었고 빚을 져서 대학을 가느니 일찍이 사회생활을 하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였다 보니 다른 친구들은 당연하듯 다들 대학에 진학하던 그때 저는 수능도 치르지 않고 공장 면접을 보았고 가끔은 다른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런 제 신세가 처량하기도 했지만 저는 열심히 사시는 아버지 앞에서 그런 표를 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일찍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앞으로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어떻게든 살아가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집에 아버지와 단촐한 두 식구였지만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로는 저는 훨씬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아버지 호강시켜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았고 팍팍했던 제 인생도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번 돈으로 오래되어 냉기가 없는 냉장고도 바꾸고 탈수도 제대로 안 되는 세탁기도 바꾸고 손바닥만한 브라운관 TV를 보시던 아버지에게 평면 TV도 사드렸습니다. 몇 달 월급 벌어 겨우 한 번씩 바꾸는 살림이었는데도 아버지는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 걱정을 하곤 하셨어요. 아휴, TV도 아주 멀쩡한데 뭐하러 새 걸 사? 아니, 이런 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차라리 중고로 사면 반값도 안 될 텐데. 기계를 자꾸 중고 사서 뭐해. 그래서 맨날 고장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세일할 때 산 거고 아버지 생각처럼 비싸고 좋은 것도 아니야. 나도 돈 버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자꾸 왜 그래? 돈 번다고 자꾸 쓸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하냐? 너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서 시집 갈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저축이나 열심히 해. 시집은 무슨 시집? 나는 결혼 안 하고 평생 아버지랑 둘이 살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잔소리 좀 그만해. 아버지는 하나뿐인 딸을 그렇게도 시집 보내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진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난한 동네라 그런지 결혼해서 살면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잘 보지도 못했고 정작 저조차도 엄마가 일찍 도망가버려 불우한 환경이었던 탓에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회의적인 생각을 키워가곤 했었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비슷한 형편끼리 만날 거면 굳이 자식까지 낳아서 고생을 시켜야 하나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결혼은커녕 연애도 사치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아버지가 언젠가부터 자꾸 어떤 남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현장에 네 또래 청년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정말 괜찮다. 보통 젊은 놈들은 100이면 99 정도로 싸가지가 없기 마련인데 그 청년은 아주 괜찮아. 우리 더울까봐 지 돈으로 아이스크림까지 사다 주고 꾸준히 도맡아하고 주변 사람들을 아주 살뜰히 챙겨요. 내가 수많은 현장을 돌아다녀 봤지만 그 청년만큼 바른 놈은 못 본 것 같다. 일도 잘하고 착한데 심지어 얼굴도 잘생겼어. 너 좋아하는 그 텔레비 나오는 그 사람 닮았더라. 네 집 자식인지 사이 사오면 아주 딱 좋겠는데 말이야. 딸내미 일찍 결혼시키고 싶다 하면서도 사는 놈들은 죄다 마음에 안 든다며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 누군가의 칭찬을 너무 하시니 저도 내심 궁금해지긴 했네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처럼 연예인을 닮은 잘난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 심성만큼은 정말로 착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잘난 것 하나 없는 처지라 누굴 따지고 가릴 처진 아니었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 남자는 아버지의 자랑만큼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애나 결혼 생각 없던 저도 그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주도로 이루어진 소개팅 자리는 성공적이었고 그 후 저희 두 사람은 연인이 되어 서로를 아끼고 챙기며 지냈습니다. 둘 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덕에 뭘 해도 처음인 것이 많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어린애들 소꿉장난 정도로 소박한 관계였을지 모르지만 저희 두 사람은 참 행복했었어요. 연애 같은 거 시간만 들이고 돈만 쓰지 뭐하러 하나 싶었던 제가 연애의 참맛과 사랑의 행복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한 연애를 해왔던 저희는 저보다 5살 위의 남편이 30살이 되던 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던 제가 남편과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것은 전부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공고기계과를 졸업하고 기계기술자로 일하던 남편은 저희 아버지처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했으니 인성으로는 더 말할 게 없었죠. 게다가 일찍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와 비슷하게 홀어머니 모시고 살던 남편은 저와 비슷한 점도 참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셨는데 시어머니도 어릴 적 홍역을 앓으시며 한쪽 귀가 불편해지신 탓에 잘 들리지 않으시고 말씀도 조금 어눌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다 하더라고요. 둘 다 부모님의 그런 불편함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서로의 가정사를 충분히 이해했고 그런 남편은 자기 가족을 끔찍이 아끼는 효자이기도 했어요. 물론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도 자기 어머니만 챙겼다면 문제가 되었겠지만 남편은 장인을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했고 친아버지에게 하든 정말 잘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너무 고마웠고 저희 아버지는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며 무척이나 좋아하셨네요. 딸의 결혼을 바라시던 분이 당신 손으로 인연을 맺어주셨으니 그 둘이 얼마나 예뻐 보이셨겠나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도 친아들처럼 살갑게 굴고 자라는 남편을 보며 저도 시어머니께 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소 무뚝뚝한 성격이나 여느 며느리들처럼 애교 있고 살갑게 굴지는 못해도 최대한 잘해보려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제 진심이 어머니께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역시 제게 잘해주셨어요. 남편의 다정하고 착한 성품은 전부 어머니를 닮았던 건지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희생적이라 생각할 만큼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착한 성격이셨어요. 어쩌면 그 성격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셨다 싶을 만큼 말이죠.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해 밖에서 무시를 많이 당하시면서도 남들한테 싫은 소리나 욕 한 번 하신 적 없으신 겸허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 들어온 저를 보고 식구가 되어줘 고맙다며 꼭 끌어안아 주시는 감사한 분이셨죠.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즐기면서도 저희는 혼자 계시게 된 양쪽 어른들께 잘하고 싶었습니다. 여력이 되었더라면 두 분을 모시고 살거나 근처에라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형편 탓에 그러지는 못하고 최대한 많이 찾아뵈려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결혼을 한다고 아버지를 방관하는 건 아닌가 마음이 불편한 적도 많았습니다. 평생 같이 살면서 챙기겠다고 해놓고 너무 내 행복만 바라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 걱정을 덜어주곤 했었어요. 제가 바빠서 아버지를 못 챙길 때에는 남편이 혼자라도 가서 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오고 청소를 해놓고 반찬을 채워두고 오곤 했었으니 그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참 눈물 날 만큼 고마웠었죠. 하지만 자식들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지병 탓에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일찍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어쩌면 이럴 줄 아시고 제 결혼을 바라셨던 걸까 싶을 만큼 묘한 타이밍이었네요. 그나마 갓 태어난 손주 얼굴은 보고 가셔서 다행이라 해야 했지. 저를 늦게 낳으셔서 칠순 다 되어 돌아가셨으니 그걸 다행이라 해야 했지. 어떻게든 마음을 가볍게 먹어보려 했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죽음은 여전히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30 닿는 나이에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낸 저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아이 키우며 잘 지내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돈도 더 벌어서 꼭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바라던 만큼 다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도 염치 없이 눈물만 쏟고 있었죠. 그런 저를 대신해서 상주 노릇을 제대로 한 것은 남편이었어요. 혼자 일처리하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손님들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텐데 틈만 나면 뒷방에 들어가 울고 있는 저를 보고 한마디도 타박하지 않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저를 다독여주시고 걱정해주길 바쁘셨죠. 아가, 밥 먹어, 밥.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요. 그래도 먹어. 안 그러면 아버지 속상하셔. 어? 얼른 여기 한 숟갈만 들자. 장례 이튿날까지 밥 한 술 뜨지 않던 저를 내내 걱정하시던 어머니가 저를 쫓아다니시면서 억지로 챙겨주셨고 덕분에 그나마 기력을 차리고 저도 아버지를 끝까지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한동안 힘들어하는 제 대신 어린 소유자를 돈봐주시고 매일 저희 집을 오가시며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냉장고를 채워주시던 감사한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니 문득 혼자 계신 시어머니 걱정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저는 시어머니까지 혼자 계시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자식들에게 민폐 끼치고 싶지 않다며 집에도 잘 오지 않으려고 하셨던 어머니가 합가 얘기를 꺼내면 거절하실 게 당연했지만 자식들 입장으로는 어떻게든 모셔오고 싶었어요. 남편과 제가 충분히 얘기 끝에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정하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끝까지 거절하셨어요. 아유, 나 아직 쌩쌩한데 무슨 합가야. 요즘 60대는 청춘이라 하지 않니? 나는 괜찮으니까 괜히 신경 쓸 거 없다. 뭐하러 자식들 옆에 살겠니? 그리고 늙은 시모 데리고 살면 아가 너만 고생이지. 내 걱정돼서 그러는 거면 안 그래도 된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걱정도 있지만 사실 제가 도움받고 싶어서 그래요. 성민이도 좀 컸으니까 저도 이제 성민이 두고 일 좀 다니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같이 지내시면서 아이 좀 봐주시면 제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많이는 못 챙겨드리지만 아이 봐주시는 비용도 챙겨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혼자 잘 사신다며 합가를 마다하시던 시어머니도 손자 부탁드린다는 말씀에 결국 합가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이 봐달라는 건 합가를 위한 핑계였지만 그 후로 어머니가 아이를 대신 봐주시는 덕분에 저도 일을 다니고 무척 편해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매일 저녁상 차려주시고 부탁하지도 않았던 청소, 빨래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니 오히려 제가 더 호강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걱정에 하자고 했던 합가였는데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 고생만 시키고 저만 더 편해졌다 싶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 어머니 모셔줘서 고맙다고만 하니 저는 제가 도둑놈이라도 된 듯 미안한 기분이었죠.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늘 제게 잘해주셨어요. 제가 받기만 해서 죄송하다 하는데도 원래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거라며 제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살이나 누워있을 때 어머니가 비싼 전복을 사와 제게 전복죽을 끓여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어릴 적부터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아픈 줄도 모르던 저였는데 나이 다 먹어서 아프고 누리게 된 호사에 괜히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가 왜 울어? 많이 아프니? 아니에요. 전복죽이 너무 맛있어서요, 어머니.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 이거 먹고 금방 낫겠는데요? 어릴 적 자식 버리고 도망간 우리 엄마는 내가 아플 때 흰죽 한 번 끓여준 적이 없었는데 딸도 아닌 며느리 걱정에 새벽같이 나가 비싼 전복을 구해오셨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괜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시어머니 앞에서 친엄마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며 저도 모르게 속풀이를 하고 말았어요. 우리 엄마는 나 버리고 도망가서 잘 사나 봐요. 딸년이 아픈지 잘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은지. 옛날에 TV에서 전복죽을 보고 아플 때 그게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우리 엄마는 흰죽도 안 끓여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전복죽 해주시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엄청 속상했겠네. 이제는 걱정하지 말어. 너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안 챙겨주겠니? 너도 내 아들만큼이나 아끼는 내 며느리고 내 딸이다.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 그러지만 아들만큼 귀하게 여기면 그게 딸 같은 거 아니겠니? 나도 딸 없어봐서 잘 몰라도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하고 살련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프고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말하고 속 풀어. 옛날 상처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꾸나. 어머니의 그 다정함이 제 30년 묵은 상처를 전부 씻어주시는 기분이 들었었죠. 그렇게 네 식구가 한 집에서 지내며 저희 가족은 항상 사이가 좋았고 웃음이 넘쳤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행복한 가정이었고 자식 키우며 열심히 살면서 언젠가 우리 부부 노후 준비를 모두 끝내놓고 편안해질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사랑하는 남편과 백발 노인이 되어 늙어갈 날을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터졌고 어느 날 갑작스러운 그 사고로 저희 꿈은 모두 헛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범했던 어느 날 한창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는 남편이 현장에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에 다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도 제 머릿속에는 온통 남편 생각밖에 없었어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큰일을 당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가족들은 모두 수술실 앞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죠. 전신이 깔릴 정도로 크게 다친 남편은 몇 번의 수술 끝에 목숨만은 건졌지만 그 후로 제대로 된 일상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에 빠진 저는 만신창이가 된 남편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아침에 웃으며 배웅해 주었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눈도 못 뜬 채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이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치던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 손수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둘이서 참 고생이 많았어요.
저는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의 손발이 되어야 했고 잠도 못 자고 밤마다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남편을 챙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고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된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저야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내 몸 멀쩡하고 자유롭지만 불편한 몸 안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남편을 보면 세상에 뭐 이런가 싶고 하늘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여태껏 착하고 열심히 살았으니 그걸 봐서라도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 누릴 거 누리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나 싶어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마음의 병을 얻을 정도였죠. 어쩌면 저희한테는 행복이라는 게 욕심인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날 때부터 가진 것 없이 태어나 그래도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참 애를 썼는데 남의 등쳐먹고 사는 도둑놈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볼 때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싶었던 거죠. 그래도 사지 멀쩡하면 불평 불만이라도 참겠는데 다치기까지 한 남편을 본 저는 속으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남편이 더 힘들 거란 생각에 가족들에게는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참아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남편이 오래도록 살아주길 바랬습니다. 내가 고생 좀 더 하더라도 제발 목숨만 부지해주기를 바랬죠. 하지만 하늘은 그마저도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사고 난 지 불과 3년 만에 결국 저희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초등학교 졸업식도 보지 못하고 찬바람 불던 어느 날 떠난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보고 웃어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남편까지 제 곁을 떠나며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보내드릴 때는 힘들어도 남편 덕분에 버틸 수 있었는데 제 평생 반쪽이던 그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니 제 존재가 지워지고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네요. 그때는 옆에 계신 어머니도 아들도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당장이라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의 장례식을 망칠 수는 없기에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마지막을 지켰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대로 방 안에 처박혀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자식 보고 힘내서 잘 산다던데 저는 너무 나약하고 볼품없는 인간이었는지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처박혀 있느라 제가 아들 졸업식에도 못 가봤으니 제가 참 엄마 자격이 없다 싶었죠. 게다가 아들 잃어 슬픈 마음은 똑같았을 시어머니에게도 정말 못한 짓을 한 거고요. 그 생각에 거의 2달을 폐인처럼 살던 제가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죽은 남편이 뒷정리를 하며 받아오지 못했던 남편의 사망 보상금까지 수령받아왔어요. 차측에서 보상금이 나오는 걸 알았지만 그걸 받아오면 남편이 정말 죽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는 것 같아서 받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도 없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받게 된 남편의 목숨값을 차마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제 몫이 아닌 그 돈을 차라리 어머니를 드리자 싶었죠. 어머니, 제가 한동안 신경 못 써서 죄송해요. 어머니가 저보다도 힘드실 텐데 제가 면목이 없네요. 이건 남편 보상금인데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 돈 필요 없다. 너 알아서 하지 왜 날 주니? 남편 앞으로 나온 건데 제가 이거 어떻게 쓰겠어요. 저 이 돈 있어도 평생 못 쓸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마라. 너 다시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가야지. 돈도 못 쓰고 평생 죽은 남편 그리워하다가 살래?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다. 너 아직 40도 안 됐잖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다 잊고 재혼해서 네 행복 찾아야지. 성민이도 아빠가 필요할 건데. 어머니, 괜히 섭섭한 생각하지 마세요. 저 그 일 절대 못 잊어요. 수십 년 뒤에라도 제 연인이 뭐니 그럴 생각 없고 그냥 지금처럼 어머니랑 성민이랑 셋이 살래요. 어머니는 아직 젊은 나이인 제가 마음에 걸리시는지 벌써부터 재혼 이야기까지 꺼내시며
제가 하루빨리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워낙 남 생각 먼저 하는 분이신 건 알았지만 그때만큼은 저도 어머니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어머니께 억지로 통장을 쥐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에 출근하며 정신없는 매일을 살았어요. 바쁘고 몸이 피곤하다 보면 남편 생각이라도 좀 있겠지 싶어서 일부러 야근을 자처하며 일에 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벌어야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 키우고 살겠지 싶었죠. 그렇게 매일 바쁘게 살던 저는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와 식탁 위에서 시어머니가 남기신 쪽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아무래도 내가 네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구나. 이제 성민이도 집 앞 스스로 차려 먹을 정도로 다 컸으니 내가 더 필요하지도 않겠지. 그리고 내가 없어야 네가 새 살림이라도 차리고 새 출발할 수 있지 않겠니? 아들도 죽은 마당에 며느리한테 딸 노릇 바랄 수도 없는 일이고 나는 너한테 짐받게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나 찾지 말고 성민이랑 잘 살아. 우리 아들보다 더 잘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렴. 시어머니가 남기신 쪽지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일하느라 바쁘게 지내 신경을 쓰지 못했더니 설마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줄은 몰랐죠. 놀란 제가 시어머니 쓰시던 방문을 벌컥 열어보니 그곳에는 이미 짐이 싹 빠진 채 정리가 되어 있었고 제가 시어머니께 드렸던 보상금이 들어있는 통장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제게 인사도 하지 않으시고 떠난 시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 알기에 더 속상하고 죄송했어요. 놀란 제가 서둘러 밖으로 나가 시어머니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그 어디에서도 어머니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친척도 없으신 분이 대체 어딜 가신 건지 저는 어머니가 너무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안 되는 친구분들께 전화를 드려봐도 아무도 모르신다 하시고 어머니가 가실 만한 곳을 다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어머니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10여 년 전 합가하기 전까지 계셨던 그 집까지 찾아갔지만 그 자리는 이미 새 건물이 올라온 뒤였어요. 벌써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혼자 짐을 싸서 어디 가신 건지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넣어봤지만 별 도움은 되지 않았죠. 제가 남편도 죽고 직계 가족이 아닌 탓에 어머니의 행적을 적극적으로 쫓을 수도 없었고 카드 같은 것도 쓰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생존 반응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머니 소식을 모른 채 기다린 지 언 3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실 때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어느새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그 사이 저도 혼자 지내는 것에 많이 적응을 해 있었어요. 한때는 남편 없이 하루도 못 살 것 같다 싶었는데 살다 보니 억지로라도 사라지는 게 사람의 생인가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 대신에 어머니는 내가 잘 모시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그동안 그 어머니가 대체 어디 계신 줄도 모르고 3년이란 세월을 잠을 자고 밥을 먹었네요.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제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리를 떠나서도 저는 친정엄마 같던 시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죠. 제 마음이라도 전하면 어머니가 돌아오실까 싶어 연락이라도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와 닿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오시길 바라며 이사도 같이 못하고 내내 기다리던 어느 날 아직 봄이 찾아오지 않아 매섭게 부르는 찬바람을 뚫고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른 어머니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처음에는 제가 헛것을 본 줄만 알았어요. 아가, 나다. 미안하지만 문 좀 열어줄래?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세요? 인터폰을 받고 놀라서 서둘러 버선발을 뛰쳐나간 저는 현관 앞에 서 계신 초라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겨울옷을 켜켜이 껴입고 계시는데도 그 속에 마른 몸이 여실히 느껴질 정도였어요. 유난히 야여 보이는 어머니 모습에
대체 그동안 어디 계시다가 이렇게 마를 정도로 고생을 하신 건지 저는 너무 반가우면서 놀랍기도 하고 그동안 어머니의 행적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뭐가 급하신지 제가 그간의 안부를 묻기도 전에 다짜고짜 반찬통을 내미셨습니다. 아가,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꼭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어머니, 대체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연락도 한 통 없으시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몸은 또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그건 이따가 주시고 일단 몸 녹이시면서 저랑 얘기 좀 해요. 아, 일단 이것 먼저 좀 봐라. 어? 듣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던 제게 어머니는 들고 계시던 반찬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반찬통을 열어 수십 가지 반찬들을 제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오셔서 대뜸 제 앞에 반찬을 내놓으시는 어머니 행동이 의아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했죠. 아가, 일단 이거 먼저 먹어봐라. 다 내 비법으로만 만든 반찬들인데 네가 보기에 어떤지 먹어봐. 내가 있다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소신 있게 말해봐라. 당연히 다 맛있죠. 어머니 손맛 좋으신 건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반찬에 왜 그러세요? 남들이 먹어도 맛있다고 하겠니? 당연하죠. 저도 요즘에는 바빠서 다른 집 반찬 사다 먹지만 어머니 반찬만한 곳이 없어요. 비싼 한정식 가도 차는 별로인데 어머니 파는 거랑 비교해도 훨씬 나으시죠? 그래? 아유, 나 혼자 헛수고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했는데 네가 그렇다니까 다행이다. 그럼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동안 어디 계셨고 갑자기 반찬은 뭐예요? 아이고 그래, 내가 연락도 없다가 불쑥 찾아와서 참 미안하다. 설명을 먼저 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말이야. 그래도 걱정하지 말어. 나 그동안 아주 잘 먹고 잘 지냈다. 제 발목을 잡을까 걱정하시며 집을 떠나셨던 어머니는 지난 3년간 입주 가정부로 지내시며 남의 살림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좋은 집주인분을 만나셨는지 구박 한번 당하지 않고 월급도 잘 받으시며 마음 편히 잘 지내셨다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게 연락 한번 없이 떠나 계신 건 속상했지만 그래도 잘 지내셨다니 마음이 놓였죠. 그렇게 그 집에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챙겨주시던 시어머니는 손맛 덕분에 그 집에서 3년 내내 계실 수 있으셨대요. 그 집 부부가 내 반찬을 너무 좋아해서 말이야. 청소는 설렁설렁 해도 되니까 밥은 꼭 챙겨달라 그러더구나. 손님 데려와서 먹으면서도 너무 맛있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나한테 왜 여태 반찬 가게나 식당 안 해봤냐고 진지하게 말을 하는 거지.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아차 싶었어. 나도 할 줄 아는 게 있는데 왜 여태 안 하고 살았을까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반찬 가게 차리려고 지난 3년 동안 차곡차곡 돈을 모았어. 그 집에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니까 내가 어디 돈 쓸 데가 있었겠니? 그러니까 우리 이 돈으로 반찬 가게 차려보자. 어떠니? 어머니는 제게 어머니만의 반찬들로 반찬 가게를 차려보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찬돈 밑바닥에서 어머니가 3년간 차곡차곡 모아둔 월급 통장을 제게 내어주셨죠. 아가,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하나도 해준 게 없어서 그게 미안해서 자주 찾아왔다. 떠나놓고 다시 돌아온 게 염치가 없을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뭐라도 해줘야 내가 눈을 감겠지 싶어서 말이야.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했다는 건 진심이었다. 나는 너 잘 살았으면 싶어서 떠났지만 이제는 나도 네 마음 안다. 나도 남편 잃고 여태 자식 바라보고 살았으니 네 마음을 왜 모르겠니? 그러니까 너만 괜찮다면 나 네 옆에 좀 있어도 되겠니?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는 제 곁에 다시 돌아와 주셨고 저는 감사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 역시 3년 만에 할머니를 보고 부둥켜 안았고 어머니 역시 가족품이 좋으시다며
다시는 말없이 떠나지 않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죠.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 말씀대로 반찬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필 코로나가 맞물려 이러다 폐업하는 건 아닌가 했는데 외식이 줄어든 만큼 반찬 소비가 커지며 저희 가게는 금세 입소문을 타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제가 다정히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손님들은 모녀 가게라고 하십니다. 그 말이 어찌나 듣기 좋은지 저는 일부러 엄마라 부르며 어머니께 다정하게 굴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막상 장사를 해보니 어머니와 제가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싶은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잘 되어가던 반찬 가게 덕분에 저는 얼마 전 가맹점을 내고 지금까지 점포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무척이나 바쁜 요즘이지만 어머니와 저는 그 바쁨이 마냥 싫지 않네요. 참 복도 지질이 없다 싶었던 제 인생에 이제는 해뜰 날이 찾아오나 봅니다. 그런 저는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갈 테니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